자, 우리 현영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병을 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음.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말이 그 무슨 말이냐? 아, 자, 여러분, 저녁 강의에서 우리 인간의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럼 유전자의 변질이 질병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확실히 현영이도 이해해야 돼.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세포, 피부세포, 폐세포, 심장세포 또는 신장세포, 공파세포. 그 다음에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이런 각종 세포들로 약 270세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세포들이 변질이 되는 것이 질병이야. 자,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을 우리가 면역세포 또는 백혈구라고 불러요. 자, 여기 혈관이고, 혈관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벽세포고, 요거는 혈관 안에 있는 무슨 세포? 요 빨간 것들? 얘들이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무슨 일 하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 그렇죠? 산소를 운반하고, 이제 얘들이 이제 얘들이 백혈구들인데, 얘들 백혈구. 지금 혈관 바깥에, 여기 혈관 바깥이에요. 혈관 바깥으로 이 혈관 안에 있던 이런 백혈구들이 지금 이렇게 줄을 서서 이 혈관 바깥으로 나가려고 여기서는 기다리고 있고, 얘는 벌써 반쯤 나갔어. 그리고 얘는 완전히 나갔어요. 뭐 하러 나갔냐? 이곳에 이 병균이 침투해 들어왔어. 이 병균을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포도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균을 포도처럼 생겼다고 포도상이란 것은 포도처럼이란 말이에요. 포도상 구균이라 그래요. 구균은 막대기 같이 생긴 병균이 있고, 이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균이라고 해서 공처럼 생긴 균들을 공구자를 써서 야구, 농구 다 공하네요. 그래서 포도처럼 생긴 포도상 구균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얘들이 포도상 구균이야. 네, 이거 여러분이 얘기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 이거 포도상 구균. 이거 잘못하면 포도상구균이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포도상구균이 아니고 포도상 구균이야. 자, 이렇게 병균이 여러분 몸의 어떤 부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모르는데
우리 몸은 알아요. 이 우리 몸이 아는 거가 잘 안 되는 병이 안 되는 문제가 이게 이제 질병이야. 몸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 암세포가 생겨도 이제 여기 요 세포를 무슨 세포라 부른다? T세포라고 불러요. 이 T세포가 암 환자들에게나 지금 현용이처럼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나 이 T세포가 너무 중요해. 자,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항상 생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이게 암세포야. 암세포는 뭐가 변질된 세포라?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예요. 유전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세포 속에는 유전자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건 마치 모든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것과 똑같다?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 같이 세포도 컴퓨터처럼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T세포라는 세포인데, 이 T세포 안에는 각종 유전자들이 깔려 있어. 지금 색깔별로, 실제로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도 있고, 빨간색 유전자도 있고, 이 각종 유전자들이 모든 세포 안에는 이렇게 깔려 있어. 깔려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가 생겨요.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 몸에서 생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런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와서 암세포를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고 하면 이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쫙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T세포들은 온 몸의 각 곳에 퍼져 있다가 분산돼 있다가 암세포란 게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암세포 쪽으로 몰려와서 이게 아주 근접해서 가까워지면 이 근접한 것부터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돼.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들이 이렇게 커져, 길쭉 넓적해져. 이게 활성화된 T세포야.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T세포에 들어있던 유전자가 켜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꺼진 거고 이렇게 되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켜지니까 이 T세포가 이렇게 커지고 켜져서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해서 죽어버려. 여기 이제 오신 암 환자분들은 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잘 안 돼. T세포가 안 켜져.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 그냥 꺼진 채로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이면서 암 환자가 되지 않던 사람이 이게 안 되면 뭐가 돼? 암 환자가 돼. 왜?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T세포가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를 못 죽여. 그래서 암 환자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암 환자들은 이것이 잘 안 돼. 그럼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이거를 암 환자들은 알아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영이처럼 이 T세포들은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찾아가서 왜 암세포는 우리 사람 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찾아가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T세포야. 그러니까 이 T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될, 없어야 될, 제거해야 될 암세포 같은 것이 생긴다거나 또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런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아주 공격성이 강한 세포야. 그래서 그런 걸 면역세포라고 그러죠. 그 이제 T세포는 이래서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아주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세포가 T세포야. 그래서 지금 이 T세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게 켜져야 돼. 계속 꺼져 있으면 암세포 못 죽여.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은 이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않으니까 암 환자가 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 달라고 그래야 돼. 약을 써서. 자, 현영의 경우는 이 T 세포가 변질이 돼. 변질이 돼 가지고 자기 콩팥을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T 세포가 어떤 잘못된 자극을 받아가지고 T세포가 성질이 고약해진 거야. 그래서 T세포가 정상적인 T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이나 죽이지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자기 자신의 콩팥을 자꾸 파괴한다든가 갑상선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T세포의 성질이 변해버렸어.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성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T세포는 활동을 잘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성질이 변해가지고 현영이처럼
이때까지는 T세포가 현영이 콩팥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어, 이제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T세포가 아, 이 현영이 콩팥을 공격하는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를 공격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T세포가. 그에 따라서 각종 질병의 명칭이 달라. 그 지금 신부전인데 신부전이라는 말은 신은 콩팥 신자야. 부전은 뭐야? 부는 이제 아니다라는 말이야. 전은 뭔데? 완전하다라는 전자야. 그러니까 콩팥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신부전. 왜? 콩팥을 T세포, 본인의 T세포가 와서 망가뜨리니까. 응? 그래서 그건 옛날에는 신부전이라고 부르고 신증후군, 콩팥에 이상한 증세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용현이는 그런 일이 없었어 이때까지.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T 세포가 용현이 몸 속에 있는 정상적이던 T 세포가 왜 이렇게 콩팥을 공격하게 됐냐? 그 이유는 용현이 T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했어. 그럼 유전자가 왜 변했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음. 어, 자,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이때까지 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하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유전자가 모든 세포들의 뭐를 결정하고 있구나? 모든 세포들의 성질을 결정하고 있구나. 유전자가 세포들의 성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거구나? 유전자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용현이가 정신 딱 차리고 이 강의를 딱 듣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날 수 있구나. 암 환자들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고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됐고 그러니까 내 T세포는 암세포를 잘 죽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멍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고 뭐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건 계속 약을 계속할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민희 씨의 예? T 세포가 암 세포를 못 죽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왜 민희 씨의 T 세포는 암 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가?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안 켜지고 있다는 얘기야. 꺼져가지고 켜지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켜줘야만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줄 텐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 이게 왜 활성화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 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암이 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하 지금 내가 자꾸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게 안 켜지니까 약으로 암세포를 죽여야지. 그러면 왜 암 환자들은 질문을 의사 선생님한테 안 던지냐? 질문을 던져야지. 왜 내 몸에서는 암세포가 안 죽습니까? 다른 사람들 몸에서는 암세포 맨날 생기고 맨날 죽어야 안 죽어? 죽는데.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암 환자라도 옛날에는 잘 죽여서 지금 40년, 50년을 암 환자가 안 되고 살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세포를 잘 죽이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잘 켜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어느 때부터 안 켜지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다시 켜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또 생겨도 맨날 매일매일 옛날처럼 내가 내 암세포를 내 몸에서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암이 치유된다는 말이야. 즉 암이 치유된다는 말은 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그렇죠. 유전자가. 용현이도 마찬가지. 이 병이 나으려면 신증후군, 신부전 이게 나으려면 영연이의 그 T세포 안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영연이의 그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야. 망가뜨리니까 콩팥을 통해서 피 속에 있던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니까 소변을 보면 부글부글 그 거품이 오른다며. 그 단백질이 나왔다는 얘기야. 단백질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망가지면 그 망가진 모세혈관들의 틈새를 타고 단백질이 빠져나와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용현이가 나으려면 뭐야? 그 망가진 모세혈관들이 다시 어떻게 되면 돼? 정상으로 회복되면 돼. 모세혈관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있어. T세포가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망가진 모세혈관은 얼마든지 정상 모세혈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T세포가 와서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모세혈관을 자꾸 망가뜨려. 그래서 내 자신의 T세포가, 면역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해서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면역성 질병들은 신증후군 이외에도 종류가 많아. 이 T세포가 변질이 된 사람들이 보면 여러 군데를 T세포가 공격을 해. 예를 들어서 모근세포, 이 머리카락의 뿌리를 공격하면 무슨 증이 생겨? 탈모증이 생겨. 머리가 자꾸 빠져. 그리고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그래서 용현이의 경우는 뭐야? 콩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면 자, 왜 용현이의 T세포가 이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됐냐? 이거는 안 가르쳐줘? 그래,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모르니까 어쨌든 치료하자. 그럼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하게? 용현이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콩팥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치료할까? 스테로이드를 주자. 스테로이드는 왜 줘? 스테로이드를 주면 용현이의 T세포가 죽어. 왜? T세포가 변질되니까. 변질된 놈 죽여라. 그러면 T세포를 자꾸 죽이면 용현이의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점점 약화돼.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무슨 약을 써?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쓴다고. 왜? 면역 억제제라는 말은 T세포가 면역을 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 그게 T세포. T세포를 억제하고 죽이고 억제하는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용현이가 쓰고 있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로서 사용하고 있어. T세포. 그래서 T세포를 자꾸 죽여야 되니 죽여야만 T세포가 용현이의 콩팥을 망가뜨리지 않을 테니까. 그거를 증세 치료라고 그래. 그건 증세 치료지 무슨 치료는 아니야. 원인 치료는 아니지. 원인 치료는 뭐 하는 게 원인 치료? 용현이의 T세포가 왜 변질이 됐냐? 그래서 왜 콩팥을 공격하냐?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원인 치료라고 그러지. 자, 암도 마찬가지. 자꾸 암세포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암 환자 본인의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자꾸 병원에서는 무슨 치료하자? 항암 치료를 하자는 거죠. 그 이제 항암 치료가 안 들으면 또 사람들이 어떤 아직도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는 치료를 찾아댕겨. 자, 이게 항암 치료를 해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까 뭐를 알게 됐냐고 하면, 아하, 내 T세포에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지를 않는구나.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이상구 박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 이제 저도 암 환자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T세포 안에 들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져만 있지 켜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못 죽입니다. 뉴스타트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T세포, 다른 사람들 몸 안에 있는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잘 켜져? 여전히. 여러분들의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는 왜 안 켜지게 됐을까요? 이거를 원인을 추구해 나가서 결국 원인을 발견해서 고쳐주는 것. 이게 이제 정식이지.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그래서 나으면 진짜 나은 거야. 왜? 이 유전자가 안 켜지던 유전자가 결국에는 뭐요? 켜지게 되면 그거는 낫는 거야. 그런데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떤 치료들을 암 환자들이 받고 있느냐면 굉장히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때는 1억 뭐 이렇게도 돈을 써가면서 이런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아세요? 피를 뽑자. 피 속에 뭐가 있는데? T세포가 있어. 암세포 죽이는. 근데 그 T세포는 뭐예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그거를 인간의 기술로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네. 기술로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T세포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물질을 피를 뽑아가지고 섞어가지고 T세포를 썩나게 만들려고. 그 물질적으로 약이야. 어. 그러면 여러분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를 썩내게 하는 어떤 물질을 피하고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썩난 T세포들을 어떻게 다시 환자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치료. 그 본래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예.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해봐야 피를 뽑아봐야 얼마를 뽑겠어? 내 몸 전체에 있는 피는 5리터야. 5,000cc야. 5,000cc를 다 뽑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죽어버려. 그러니까 얼마 못 뽑아. 몇십, 한 100cc, 200cc. 뽑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T세포 썩내게 하면 나머지 4,800cc 속에 있는 T세포는 썩나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이제 환자들이야 잘 모르잖아. 환자도 와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가서 피 뽑고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봐야 원인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왜 내 T세포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되는 그 원인이 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알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네. 또 이제 그런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됩니다. 여기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게 되겠는가? 피를 피 5,000cc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요. 다 썩내게 해야지. 자, 100cc밖에 안 뽑았는데 그 속에 있는 T세포만 썩나고 그럼 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5,000cc 속에 100cc가 다 퍼져 나고 그 썩난 놈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제 치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많이 받아요. 여기에 수많은 그런 치료를 받고 실패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어. 네. 그래서 여러분 참 환자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수한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치료를 안 해. 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환자들은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줄도 뭐요? 몰라. 괜히 돈만 쓰고.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그 한국에서도 그런 치료를 허락이 됐대요. 그 일본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 건너가서 일본서 숙식을 하면서 그런 난리를 피는 그런 얘기인데 참
딱 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저녁에 우리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영현이 T세포 유전자도 변했으니까 영현이가 이 병에 걸렸어. 자, 이제 진짜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유전자는 변하니까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정상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비정상 유전자가 돼가지고 이것이 질병이야. 질병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왜 유전자가 뭐 하니까 변하니까 그렇죠. 정상 유전자가 변하니까 비정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유전자는 또 변하니까 비정상 유전자가 변하면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영현이도 여러분 암 환자들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 이 길을 찾지 않고 계속 암세포만 자꾸 죽이면 암세포를 죽일 때 무슨 세포도 같이 죽게.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 그것도 특히 그 아까운 무슨 세포? 암세포를 죽여주는 T세포도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 T세포도 죽는다고. 자, 요즘은 이제 이 항암제가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이제 항암제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항암제가 나왔냐고 하면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어. 근데 표적 항암제는 금방 뭐가 생겨버려? 내성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가 이제 세 번째 나왔어. 얘들도 뭐요? 써보면 내성이 생겨버려. 왜 내성이 생기는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코스가 아니면 원인 치료가 아니면 다 뭐가 생기게 돼 있어? 내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생제도 내성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뭐 페니실린, 마이신 다 이거는 강제로 죽이면은 다 내성이 생겨.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 코스를 가야 돼.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내 T세포가 작동을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구나.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유전자를 켜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원인을 다시 교정하면 그렇게 되면 그런 치료는 내성이 생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한다. 그러면 내성은 반드시 생겨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비정상으로 간 유전자도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면 이게 이제 진짜 원인 치료야. 그러면 원인 치료는 이 유전자가 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비정상 유전자로 만들게 된 그 원인 요소는 뭐냐? 이거를 밝히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밝히면 다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그 영현이의 그 어머니로부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어저께 강의에서 우리 영현이 못 들었죠.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배웠잖아. 에? 좋았어요. 저 정도는 돼야 돼. 네.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은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환경이 잘못되면 유전자는 변질되고, 환경이 좋은 환경, 정상적인 환경으로 회복되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돼지, 집돼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산돼지입니다. 집돼지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진짜 다른 거는 이제 이 송곳니입니다.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집돼지에도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집돼지도 본래는 산돼지였어요. 그렇죠? 산돼지였는데 그 산돼지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모화시켰어요. 가축으로 만들어. 산돼지는 가축이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계속 키워서 집에서 또 새끼 낳게 하고 또 새끼 낳게 하고 그러한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집 가옥의 환경에서 그 환경으로 속에서 계속 산돼지를 키우면 산돼지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키우면 송곳니가 점점 없어져. 짧아져. 작아져. 왜? 집이라는 환경에서 키우면 송곳니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송곳니 왜 필요해? 산돼지들이 뭐요? 땅을 파야 돼. 파가지고 뿌리 캐먹고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열매들 묻혀 있는 그 찾아 먹으려고 이게 필요해. 그러나 집에 있으면 주인이 맨날 와서 갖다 밥 줘. 송곳니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으면 유전자는 서서히 꺼져서 몇 대가 지나가면 집돼지가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송곳니 안 나와. 그러니까 집돼지는 알고 보면
그거는 기형이에요, 아니요? 산돼지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완전히 뭐예요? 빙신들이야, 그렇죠? 있어야 될 송곳니가 없어. 음. 그러면 산돼지들이 집돼지를 볼 때는 뭐예요? 장애자들이야. 음. 그 장애자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돼지가 집돼지를 산으로 데리고 가야 돼. 환경을 바꿔줘야 돼. 환경을 바꿔주면 점차로 집돼지들이 어떻게 송곳니가 다시 생겨요. 유전자가 켜져.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화되는 것이 병이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화되려면 정상적 환경으로 돌아가야 돼. 정상적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집돼지가 집에서만 있으면 송곳니 나 안 나? 안 나.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죠? 예? 코끼리. 자, 우리 진영 씨 코끼리 보여주세요. 자, 아프리카 코끼리에 보면 뭐가 없어진다고? 예, 코끼리의 상아가 없는 이유. 자, 본래 이렇게 정상적인 상아가 특징인데, 예, 상아가 없어져. 상아 없이 태어난 코끼리.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과학자들이 그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인도 코끼리들은 계속 상아가 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상아가 없어져 가고 있다. 왜? 인도에서는 코끼리 죽이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각 나라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예, 지금 대한민국도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결국 좌파, 우파가 총 들고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는 그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야 코끼리를 자꾸 죽여가지고 밀렵을 해가지고 돈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 비싼 값에 팔린 상아를 얻기 위해.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이 밀렵꾼들이 빡 해서 나중에 가보면 상아가 제일 멋있고 비싸게 생긴 코끼리가 죽어 있고 뭐가 잘려 나가서 상아를 잘라가 버렸어. 그 남아 살아남은 코끼리, 특히 암컷 코끼리들이 볼 때는 특히 임신 중인 코끼리들은 뭐라고 생각하게? 내 새끼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다?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돼지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이고 코끼리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으로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사는 환경은 똑같아 외부적. 그런데 뭐가 달라져서 내면적 환경, 이 마음의 환경. 그러면 지금
지금 영현이의 병이 자가면역성 병인데 이 자가면역성 병은 무슨 세포의 유전자가 변한 거다?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한 거다. 그러면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리는 내면적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자가면역병에 걸린 한국인들이 아주 많아. 신증후군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이 있어요. 어, 어, 루마티스성 관절염, 갑상선염 이런 게 다 T세포들이 변해가지고 이 T세포들이 갑상선을 공격하고 관절을 공격하고 공격을 안 하는 데가 없어. 가서 뇌도 공격해가지고 파킨슨 병이라는 병도 걸리고 이래서 본인의 T세포가 이 내면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즉 코끼리의 내면 생각, 마음, 어떤 느낌이 변해가지고 우리 새끼들은 내 새끼들은 상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성격적으로 생긴 자가 면역병이 있는데 용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현이 성격이 아주 밝고 활발하고 친구도 많고 잘 웃기고 그런 성격들은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시키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가 면역을 발생시키는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 죽고 싶다야. 죽고 싶어. 살기 싫어. 나 죽고 싶어.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병에 많이 걸리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자가 면역증에 많이 걸리는데 어떤 여성이냐면 아주 착하고 내성적인 여성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착하고 그 이제 착한 사람들은 잘 싸워야 안 싸워? 안 싸우지. 싸우고 싶어도 어떻게? 착하니까 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싸우기 싫고 그냥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영원히 잘 들어 내 말을. 네가 알아야 돼. 너는 모르고 엄마만 알아봐야 별 도움이 안 돼. 네가 알아. 그렇지, 그렇구나 해서 이 지금 자 어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안 해주잖아. 지금 이건 질병이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원인을 이해하고 그래서 알면 낫는 병들이야 다. 이걸 모르고 약만 타오고 뭐 하는 건데? 왜 병 걸린 줄 모르고 낫겠어? 안 나. 원인이 유지가 되면 안 나. 약을 많이 쓰면 나은 거 걷지. 그래서 이제 나은 모양이다고 약 끊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재발이야. 그 암도 다 마찬가지야. 원인을 모르고 또 그러고 있다가 또 뭐 수술하고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그래 다 낫다 그러는데 뭐야? 또 한 1년, 2년 지나면 또 재발이야.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일평생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이게 뭐예요? 환자는 아무것도 몰라.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 환자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치료한다고 자꾸 뭐예요?
환자의 건강만 망가뜨리고 있어 계속. 그런 의사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난 못해. 그래서 나는 암 환자도 항암 치료하지 않고 원인을 가르치고 해서 그 원인을 이해하도록 이해시키고 모든 병에는 다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용현이는 이런 원인이 아닌 것 같아 성격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막 하고 싶은 말, 욕을 하고 싶어도 욕도 못 하고 화를 내고 싶어도 뭐요? 화도 못 내고 그냥 꾹 참고 누르고 살아가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그렇지. 그래서 시집살이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자가면역성 질병. 자, 그런데 용현이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내면적 환경 때문에 T세포가 변질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저는. 음.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2달 전에 그 뭐예요? 백신들을 여러 가지 백신들을 왕창 맞았대. 자, 코로나 백신 맞고 어, 어. 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고 뭐예요? 부작용 난 사람들이 많죠. 그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자가 면역성 병이 생긴 것 중에 제일 많이 생긴 현상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입니다. 혈소판 감소. 혈소판이 피 속에 있는 혈소판이 망가져서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어. 그 혈소판 감소증이야. 그건 뭐냐? 혈소판은 어디서 생산돼? 골수에서 생산돼. 그러니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골수를 공격해서 혈소판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도록 된 병이야. 그래서 온몸에 이 출혈이 되고 반점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저는 코로나에 2번인가 걸렸어. 걸려도 워낙 T세포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 자, 이상구 박사님 몸속에서 암세포 생겨봐야 뭐요? 금방 죽여버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뭐요? 금방 죽여버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T세포가 약해서 그래. 이 바이러스를 빨리빨리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걸려도 뭐 가서 검사해보면 코로나 걸렸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한 이틀은 찌뿌듯하고 그런데 뭐 사흘째 되면 다 끝났어. 그런데 그때 억울해 죽겠더라고. 다 나았는데 격리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억울하게 격리 상태에 있었던 일이 한 2번 있었는데.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 T세포는 건강하기 때문에 백신, 너 백신이구나. 그래서 반응을 안 해. 그러나 T세포가 왜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누가 건드리면 과잉 반응을 하잖아. 그 이제 T세포가 약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과잉 반응을 해. 그래서 영현이는 내가 분석하기로는 T세포가 그렇게 완전하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뭐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어, 뭐 햄버거 많이 먹고 콜라 많이 마시고 그러면 T세포 다 망가져.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지금 이제 그런 나쁜 음식들을 지금 한국 애들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걸 먹고 뭐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하니까 키는 크고 체격은 좋고 이런데도 면역력은 형편없어. 그럼 앞으로 암 환자가 자꾸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앞으로. 어. 어. 그래서 우리 진형이 형도 여기서 건강식을 주로 잘 하면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어, 막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먹는 것은 횟수를 어떻게 가능하면 줄여야 돼. 가능하면 현미밥 먹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그렇게 해야 면역력이 그리고 운동 규칙적으로 꼭 하고 그래야 면역력이 유지가 되지.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80세가 넘어도 면역력이 아주 강해서 그런 거 걸려도 아무런 뭐 피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영현이의 T 세포가 지금 성이 좀 났어. 어? 백신이 뭐예요? 막 들어왔는데 음, 영현이의 T 세포가 아주 강한 상태에 있었다면 백신들 들어왔구나. 오케이, 알겠다. 나는 뭐 예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리고 차분하게 있을 땐 영현이 T세포가 이 백신이 들어와서 별로 T세포가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니까 예민하게 반응해서 음, 지금 자가 면역성 T세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아주 건강한 음식도 건강식 이렇게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물도 착실히 마시고 맑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용현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돼. 건강하게. 그래서 자 여기서 세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 자, 암에 걸리신 분들도 T 세포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세포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은 별로 건강하지 않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 주는 요소가 필요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자, 이제 유전자는 활동을 잘해야 돼. 유전자가 활동한다는 것은
유전자는 필요가 없을 때는 꺼져야 되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켜져야 돼. 지금 암 환자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필요할 때는 이게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잘 죽여주면 모든 거를 T세포한테 맡겨놓으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 매일매일 다 깨끗이 죽여서 내가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졌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야. 자, 꺼져 있는 컴퓨터가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컴퓨터가 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지. 배터리 다 나가면 컴퓨터 어떻게 돼? 작동 안 해. 우리 세포들도 똑같아요. 모든 이 기계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전기를 받아야 돼. 전기 공급. 전기는 에너지예요. 우리 세포들도 에너지가 필요해. 자, 컴퓨터에 필요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예요. 기라는 말은 에너지고 전할 땐 그건 전기라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왜? 컴퓨터는 무슨 제품이니까? 전기 제품이니까. 전기 제품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우리 인간도 사실은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전기는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기로만 살아 있을 수 없어.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야 살아?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생기. 생기.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뭐예요? 에너지. 생기. 이 생기.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있어야 모든 유전자의 활동이 잘 돼. 꺼진 유전자가 켜질 필요가 있어서 켜지려면 그 꺼진 유전자는 무엇을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치도록 살아야 돼. 병나는 사람들의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기가 뭐예요? 그 생기를 못 받는 상태에서 많이 살아서 그래. 생기를 못 받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기가 막힌 상태지.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기가 막혀. 그다음 무슨 말이 따라 나와? 기가 막혀. 세 글자 죽겠다.
그건 뭐 죽겠다라는 느낌은 왜 받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죽겠다라는 느낌으로 죽겠다라는 말을 해. 왜?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는 생기가 넘치게 활발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데, 생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뭐요? 죽을 맛이지. 그 생기라는 게 있어.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가 막히게 살아서 그래. 그러면 그 기가 뭘까? 그걸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 생기란 게 뭡니까? 그걸 알아야지. 아, 생기는 이런 게 생기구나. 뭐가 막히는 것이 생기가 막히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지금 꺼져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야. 생기가 막혀서 그런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생기라는 것이 뭐냐, 생기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계속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걸 알아 나가야 돼. 꼭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알아야 될 걸 모르면서 약만 가서 피를 뽑고 어쩌고, 이거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강의를 딱 들어보세요. 제가 돈을 벌려면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의사니까. 그런데 제 양심상 못해. 아시겠죠? 네. 저는 그거 실패하고 오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정도로 가야 돼. 깨부리면 안 돼. 정도. 확실한 올바른 길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 4년, 5년, 6년 계속 안 낫고 또 조금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재발하고, 그런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도로 가면서 이런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예. 자, 걱정을, 그래서 정도로 가면 걱정이 없어집니다.